진짜 이거 대박인데? 와, 이거 진짜 내가 한번, 야, 이거 무조건 사업 시작해야 되겠다. 막 밤잠이 설쳐요. 안녕하십니까. 성공 페이스메이커 비트킹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업 아이템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막상 사업을 하려니까 사업 아이템이 없으시죠? 그런 경험 되게 많이 하지 않으신가요? 물론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본이 없을 수도 있고 당장 회사를 그만두지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 아이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사업 아이템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법을 잘 이해하시고 실천하신다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그런 실마리를 찾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겁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봐주시고요. 궁금하신가요? 바로 가시죠. 사업 아이템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 산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산업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면서 사업 아이템을 찾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펫 시장일 수도 있고요. 요즘 유행하는 메타버스 시장, 푸드 시장, 게임 시장,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입니다. 산업을 선택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관심 있거나 내가 좋아하는 산업을 선택하시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시장 규모가 커야 됩니다. 처음부터 시장 규모가 너무 작은 산업을 시작하시면 사업을 성공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 규모가 10억이다. 10억이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이 산업에서 잘해서 시장 점유율을 100%를 가져간다고 해도 사실 말이 안 되죠. 100%를 가져간다고 해도 내가 벌 수 있는 시장의 규모는 10억입니다. 하지만 내가 1조 시장에 들어왔다. 그러면 10%만 잘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100억의 시장 규모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사실 모든 시장을 100%를 차지한다는 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시장 규모가 큰 산업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 관심 있고 좋아하는 산업을 선택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선택한 산업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나열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시간이 가장 많이 들지만 이걸 상세하게 프로세스를 나열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사업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는 실마리가 많아지는 겁니다.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이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나열하느냐, 펫 시장을 제가 좀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강아지를 입양을 하는 거를 서칭하는 거부터, 강아지의 입양소에 가서 강아지를 입양하는 거, 그리고 강아지를 우리 집에 데리고 오기 전에 우리 집에 이제 강아지 물품들을 세팅을 해야 되겠죠. 집이나 식료품도 있을 거고, 그걸 서칭하면서 구매하는 그 과정, 그리고 그 강아지를 입양소에서 데려와서 키우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나이에 따라서 또 훈련법도 어디서 서칭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필수로 먹어야 되는 식품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강아지 보험도 가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강아지의 훈련을 시키는 훈련소를 간다거나, 그리고 강아지 예방 접종을 시킨다거나, 그리고 이제 강아지 애견 카페도 알아봐야 되겠죠. 주변에 애견 카페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봐야 되고, 산책을 할 때 어떤 애티튜드가 있고 어떤 거를 지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겠죠. 그리고 강아지가 크고 나중에는 강아지 유치원을 다닐 수도 있고, 강아지 호텔도 알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먼 얘기지만 강아지가 이제 생을 마감할 때, 그리고 어떻게 또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상세하게 나열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상세하게 나열하면 나열할수록 이 펫 시장의 전체 그림이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내가 산업을 선택했다면 이 산업의 전체 프로세스를 나열해 보는 것이 두 번째 순서입니다. 세 번째는 이 전체 프로세스에서 불편하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이제 프로세스를 다 나열하셨으면
분명히 이 프로세스 가운데서 불편하거나 비효율적인 게 반드시 있을 겁니다. IT가 접목이 안 된 분야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상품이 없는 것도 있을 거고, 그 외에 뭐 플랫폼이 없는 것도 있을 거고, 이 프로세스가 좀 더 개선되어야 될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이 비효율을 리스트업하고 발굴하는 게 세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 불편한 걸 찾으셨다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사업 아이템이 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음식점, 내 주변에 있는 음식점들을 찾고 내가 원하는 맛집에 대한 리뷰를 바로바로 볼 수 있고 직접 전화를 걸지 않아도 되고 바로 결제까지 가능한 이 프로세스의 혁신을 개선했죠. 배달의 민족처럼 우리가 찾은 비효율적이거나 문제가 되는 프로세스에서 IT를 접목시킨다거나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든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집중하셔야 될 거는 이게 실현 가능한 방법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비 올 때마다 우산 들고 가기 귀찮다고 휴대폰으로 우산을 할 수는 없잖아요. 비현실적인 해결책 말고 실질적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현실 가능한 솔루션, 방법을 찾는 것이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업 계획서 작성을 통해서 이 아이템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나열하셨고 거기에 비효율적인 요소를 찾았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도 찾았어요. 이 단계까지 오셨으면은 이제 이 사업 아이템은 이제 아기 수준이 된 겁니다. 이 사업 아이템을 이제 디벨롭, 더 발전시키려면 우리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발견한 이 솔루션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수요가 있는지, 경쟁사는 없는지, 이걸 이미 해결한 곳은 없는지, 뭐 경쟁 기술은 없는지, 이걸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꼭 작성해 보셔야 됩니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시다 보면 생각해보니까 이 아이템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도 있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더 개선되는 방향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발견한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업 계획서를 꼭 작성해 주십시오. 제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번 영상에 설명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사업 계획서 작성을 통해서 이 사업 아이템을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업 아이템이 발굴된 것입니다. 네, 오늘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충분히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방법을 설명드렸을 때 어느 정도 감은 잡으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구나. 감은 충분히 잡으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부족한 저의 설명을 메꿔줄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디커플링이라는 책인데요. 이 디커플링이라는 책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세스에 대해서 사업 아이템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이 디커플링 책을 꼭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사업 아이템을 발굴을 하게 되면 정말 그 사업 아이템을 발견했다는 이유만으로 매일 엄청 설레는 게 느끼실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 대박인데? 이거 진짜 내가 한번 이거 무조건 사업 시작해야 되겠다. 막 밤잠이 설쳐요. 막 잠을 못 자요. 잠을 설치고 막 너무 설레서. 그래서 이 사업 아이템을 제대로 발굴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굉장히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가 굉장히 되실 거고 매일 밤 설레서 잠을 못 자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저의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실마리를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인사이트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공 페이스메이커 비트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